오늘은 선상 낚시를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선상배를 타고 낚시를 한번 해보는데요. 배가 꼴랑꼴랑합니다. 멀미를 할까 오늘 심지어 뭐 걱정도 됩니다. 저보다도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계시는 분이 더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이곳은 금운도 낭끝 앞입니다. 낭끝이라 하면은 금운도에서도 참돔 포인트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인데, 오늘 다행히 갯바위는 사람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갯바위 앞쪽에 이렇게 배를 붙여서 김광진 선장님과 같이 둘이서 오늘 선상 낚시를 오늘 이곳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을 통해 넣어 약 10m 정도의 수심층에 내려 참돔을 유인합니다. 참돔 채비는 낚싯대는 요 낚싯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줄 5호, 목줄 5호, 찌는 달지를 안 하고 수중지를 달았습니다. 수중지 0.5호 수중지에 도래, 그리고 바늘은 감성돔 5바늘을 물렸고요. 봉돌은 오비 봉돌, 지금은 와류가 지기 시작합니다. 조리가 좀 빠르고 수심은 한 30m 가량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비 봉돌 일단 2개를 물려서 낚시를 하다가 조리를 보면서 가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상 낚시를 할 때는 찌를 달지를 않습니다. 찌를 달지를 않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지금 선장님이 먼저 한 마리를 낚아냈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선장님이라서 먼저 개시를 하네요. 근데 씨알이 별로 안 큰 것 같아. 여기서도 지금 방생 사이즈가 올라오나요? 아이고, 이런 또 참돔이 올라오는 거 아이가? 오늘 그런 사이즈만 올라오면 오늘 선장님 물에 들어가야 된다. 작은 참돔은 방생을 합니다. 일단은 방생 사이즈지만은 작은 상사리가 올라왔지만은 집어가 조금은 된 모양입니다. 망태기에 크릴을 빠져두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작은 사이즈지만은 선장님이 지금 한 마리를 먼저 낚아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찌란 것은 선상 낚시를 할 때는 굉장히 불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낚시에서 찌의 역할이라는 것은 갯바에서 낚시를 할 때는 내 채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던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입질을 파가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채비를 조류를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쭉 조류를 태워서 미끼를 원하는 포인트까지 이렇게 흘러보내는 역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상 낚시를 이렇게 할 때는 찌의 역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찌를 달아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찌가 쭉 조류를 타고 흘러갈 때까지는 수평으로 이렇게 쭉 원줄이 물수면 위에서 쭉 가다가 찌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내려갑니다.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채비의 내림도 더디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오, 아이고, 오, 괜찮은 씨알입니다. 드랙을 찬다. 아이고,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목줄 5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줄이 터질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조금 약은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벗겨져 버리네요. 불안한 출발입니다. 첫 입질이 슬 걸렸는지 올려다 벗겨져 버립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상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밑밥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와 동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찌를 달지 않고 이렇게 낚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원줄이 채비가 쫙 이렇게 펼치면서 손쉽게 조리를 키우면서 가벼운 봉돌로서도, 보다 가벼운 봉돌로서도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이렇게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 찌를 없이 선상 낚시를 할 때는 많이 합니다. 여기서 단서를 하나를 붙이자면 조류가 가지 않을 때죠.
찌를 달지 않으면은 조류를 잡아주는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내 채비는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찌를 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찌는 또 부피가 있고 표면에서 이렇게 조류를 미시한 조류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또다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첫 참돔이 올라옵니다. 자리가 불편하니까. 좋습니다. 별로 씨알은 안 겁니다. 큰 씨알은 아니지만 시원한 입질을 보여주는 자연산 참돔입니다. 입술 끝에 살짝 걸리네. 자, 내가 줄 잡을 테니까 이것도 제수 보면은 방생이다. 참 아슬아슬하게 걸렸습니다. 윗턱에 살짝 걸려서 참돔입니다. 카메라 찍는 분 한번 봐라. 세상 구경 쫙 한번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도 부르지 말고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감성돔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 감성돔 낚시를 하면서도 봉돌 찌를 달지 않고 이렇게 수중찌만으로 낚시를 하면은 좋겠다 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성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자리 아니면은 그건 조류가 틀리죠. 감성돔 낚시와 일반 그 선상 낚시를 한다든지 또 참돔 낚시를 한 이런 조류가 틀립니다. 어느 정도 감성돔 낚시는 좀 자박자박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할 때는 찌를 달아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럴 때 찌를 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그 밑밥과 미끼가 이렇게 동조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찌를 다는 것이 좋다. 야, 왔구나. 왔어. 빠졌어. 오늘 입질이 뭐가 문제인지 수온이 좀 차나? 봉돌도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조류가 시시각각 변하니까 봉돌도 시시각각 이렇게 뗐다 붙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상 낚시를 할 때 보통 미끼는 맹크릴로 이렇게 밑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럴 때 미끼 깨는 법은 한 마리를 끼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참돔 낚시를 할 때는 바늘도 큰 거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두 마리, 세 마리, 어떤 분들은 또 여러 마리 깨기를 이렇게 해서 던질 때도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밑밥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따문따문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미끼를 달아도 참돔이 있다면 펑 물어줍니다. 하지만 선상 낚시를 할 때는 밑밥은 지금 크릴이 이게 싱싱한 그 원형 그대로의 크릴이 망해서 빠져나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참돔들이나 부시리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럴 때는 그 밑밥과 똑같은 모양의 그런 크릴이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흘러가 주는 것이 가장 입질이 빠릅니다. 한 마리의 크릴을 밑밥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는 것이 경계심이 없이 그냥 덤비드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상 낚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욕심을 부려서 미끼를 여러 마리 끼우면은 잘 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막 이렇게 끼지 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한 미끼 한 마리만 곱게 딱 끼워서 던져 넣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왔어. 오, 괜찮다. 와, 들어간다. 괜찮은 놈이 한 마리 왔네. 그래.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돼야 참돔이라 하지. 그러니까 자꾸 뺏기지잖아. 요번에도 우르르 들어갈 때 챘거든. 놔뒀다가 챘어. 그러니까 히팅이 바로 돼. 우르륵 할 때 채보면은 뺏기죠. 천천히 당겨내면은, 이거, 오늘 낚은 것 중에서는 최고 큰 놈인 것 같은데, 오늘 올라오는 놈 중에서는 최고 큰 것 같아. 이리 오너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나마 참돔 같은 참돔이 한 마리 올라오네. 자, 멋진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노을 파도에 촬영을 하던 PD님이 심한 물매 탓에 갯바에 내려야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크다. 지구가 된 것인지 연속적인 입질을 받아냅니다. 우와, 이 큰 놈인데. 참돔 낚시 이런 맛이 납니다. 선상 낚시에서 급하게 당길 이유가 없지요. 위에 설쳐서 터지는 그것은 없을 겁니다. 뜹니다. 깨알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은 참돔이 들어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인근의 배에서도 참돔을 낚아냅니다. 왔다. 광진시도 참돔 입질을 받아냅니다. 연속적인 입질은 들어오지만 씨알이 조금 작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거
아니, 됐어, 됐어. 너울 파도가 조금 수그러들자 다시 배에서 촬영을 합니다. 지금 원줄이 뭐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한 150m가 조금 넘게 지금 감은 스프인데요. 순식간에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풀려나간다는 것은 내 채비가 어느 정도 더 가볍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봉돌을 다시 한번 한 개 아니면은 한 2개 정도를 더 물려볼까요? 지금 이 상태로는 3개를 달아도 내가 볼 때는 막 떠서가는 그래서 뭐 입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이고 한참 감사합니다. 5개를 물렸습니다. 오비 봉돌 5개를 물려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봉돌의 무게 같으면은 어느 정도 채비가 잘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이번에는 막 틀림없이 흘리는 도중에 우르륵 하는 입질이 들어올 겁니다. 조류의 속도에 따라 봉돌의 가감은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것은 뭐 갯바에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팅 타입의 원줄을 사용을 하지만은 선상 참돔 낚시나 부시리 낚시 이렇게 찌가 없이 이렇게 하는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의 선택도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지 않나. 굳이 이렇게 프로팅 타입의 원줄은 비쌉니다. 안에 공기층을 나이론사 안에 공기층을 넣어서 원줄을 이렇게 뜨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뭐 한 3만원대 4만원대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은 이런 선상 낚시를 할 때는 굳이 프로팅 타입은 어떻게 보면은 더 불필요한 원줄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나이론사 싱킹 타입 일반적인 우리가 막줄이라는 거 있죠. 그런 줄은 굉장히 삽니다. 사면서도 프로팅 타입보다는 강도 면에서는 굉장히 또 강도가 또 강합니다. 단점은 깔아앉는 거죠. 물속에 이렇게 잘 깔아앉기 때문에 막 갯바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은 선상 낚시를 할 때는 조금 원줄이 가라앉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떠서 이렇게 억지로 내 채비를 봉돌의 힘으로서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보다는 원줄도 같이 이렇게 봉돌이 가라앉는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서 내려감으로써 채비에 내림도 쉽고 그리고 또 자금보다 조금 적은 봉돌로서도 충분하게 내가 원하는 수심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선상 낚시를 하면서 프로팅 타입의 원줄은 제가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원줄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무도 바다는 참돔들이 점령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테크닉만 갖춘다면 누구나 진한 손맛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괜찮네. 자. 야, 연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오는구나. 조류가 느리니까 발 앞에서 봅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발 앞 한 10m에서 이렇게 입질을 받다 보니 막 몇 미터로 지금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캐주라. 아니, 저. 또 스풀이 보입니다. 감아드리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상 낚시를 하든지 참돔 낚시를 할 때는 원줄이 보통 200m 가깝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풀고 난 뒤에 감아드리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반적인 낚시하듯이 낚싯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감아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탄성에 의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올라오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낚싯대를 일자형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감아드리면은 좀 쉽게 힘이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아드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흘리면서도 얼마나 지금 욕을 얻어먹고 지금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촬영하시는 분에게 오늘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상 낚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것이 멀미죠. 그래 선상 촬영을 경험이 없다 보니 지금 이렇게 꼴랑거리는 배에서는 10중 8구 멀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